내가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우리 아이 우리 손자 잘 키우고 싶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도 이 온갖 풍파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래도 듬직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고 싶죠. 그래서 가르치고 여러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해주는데 실상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당연하고 맞는 말이고 또 우리도 그런 말을 크면서 컸고요. 하지만 정말 그 말들이 정말 좋은 말들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 이건요, 정말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나르시즘이 아주 강한 사람이, 특히 심하게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악성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악성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의 사람이 자주 주변 사람에게 나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도록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시작합니다. 또는 이건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거야. 이렇게요. 악성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말은 정말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깊은 이면에는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압박적 표현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만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무의식적 속박을 만드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나 조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 우리 손자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건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속박의 표현으로 아이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너를 위해서라는 말 대신 어떤 말로 먼저 시작하면 좋은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대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할머니 생각에는 말이야,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걸 권해드려요. 나는 어른이지만 어른 입장에서 지난 경험과 익힌 것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그건 어떻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닌 어른이 보기에 올바른 방향의 의견을 나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전에 관련된 것이나 어떤 비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것은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진로를 결정하거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이라든가 아이 수준에서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일상 속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닌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또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주의해야 될 표현,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해 라는 표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숙제 열심히 해, 운동 열심히 해. 아니, 그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말을 해준 건데, 왜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건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그 말을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초등시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열심히라는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고 아이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난 오늘 30분 만에 숙제를 끝내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열심히 해 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30분 책 읽었니? 수학 문제집 2장 풀고 채점까지 끝냈니? 영어 지문 음성 파일로 듣고 5번 따라서 큰 소리로 말했니? 방에 있는 쓰레기통 비우고 책상 위에 물건 치웠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형식으로 했잖아요. 질문 형식으로 말해야 저항감이 적고 현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메타인지를 발동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수학 문제집 2장은 풀었는데요. 아직 채점까지 못했어요.
그런 채점까지 하고 놀아. 이렇게요. 그 뒤에 채점까지 끝내면 그때 열심히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 채점까지 했구나. 열심히 했네. 그럼 이제야 아이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열심히 하는 거구나를 알고 또 칭찬까지 받으니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있는 집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훈육을 하시죠. 너가 형이니까 참아라. 너가 동생이니까 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누나니까 동생을 좀 잘 돌봐야지. 그럼 그런 말들을 들은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휴, 내가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저게 왜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특히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유초등 시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맞이니까, 누나니까 이런 표현보다 그냥 사실을 놓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너가 때렸네. 잘못한 거야. 너가 말도 안 하고 물건을 막 가져가서 사용했네. 다음부터는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사용해. 형이니까 양보해. 뭐 동생이니까 말 들어. 마음속에 남는 건 아주 가까이 원수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요. 형이나 동생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냥 원래부터 없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라는 표현보다는 주어진 어떤 사건만 놓고 판단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게 해주는 표현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누적되지 않게 해줍니다. 자, 또 이제 부모가 좀 지쳤을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가급적 하지 않으면 좋은 말 네 번째.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라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억울해하는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자주 그러긴 해도 맨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 표현은 아이들이 말대꾸하기 딱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그저께는 안 그랬거든. 내가 어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럼 이제 또 버릇 없이 군다면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일을 자주 하거나 매일 그러는 것 같아도 매번 오늘 지금 일어난 사건 하나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게 논점을 흐리지 않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이들은 하루만 자고 나면 어제는 없거든요. 아이들 사고방식은 오늘 그리고 지금만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맨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만 연속해서 카운팅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상황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 너가 여기다가 버린 거니? 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렴. 방바닥에 버리지 말고. 너는 왜 맨날 그냥 방바닥에 버리니? 이런 표현은 아이들에게 넌 어차피 내일도 그렇게 버릴 거야 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노력해 보려는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을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표현이 되기도 하니까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의지력이 강한 엄마 아빠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정말 주의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너 그게 최선을 다한 거 맞아?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상하게도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최선을 다하려면 최선을 다할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노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놀거든요. 그만큼 즐거운 놀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냐는 건 너 정말 몰입해서 했느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건데 초등 및 그 이전 시기는요. 즐겁게 노는 놀이 이외에 다른 것에는 몰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거나 몰입할 만큼의 다른 어떤 성취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의 경험도 기회도 적거든요. 초등 시기는요, 최선을 다하는 걸 배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성실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어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끝까지만 해내면 성실함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소수만 가능한 최선이라는 기준을 아이에게 두지 말고요. 지금 주어진 어떤 과제를 끝까지 마쳤는지를 물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다 했는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작품을 다 만들었는지, 뭐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으면 그림을 끝까지 다 그렸는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물감 정리까지 다 했는지, 내가 레고를 만든다고 했으면 다 만들고 레고 정리까지 다 했는지, 완결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초등시기는요, 성실성만 획득해도 평생 아주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초등사이다 유튜브를 듣고 계신 여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 우리 손주 잘 키우려고 정말 노력하신 분들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유튜브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살리면서도 타인과 좋은 관계성, 즉 건강한 인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소한 20강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막까지 달아서 빠르면 뭐 7월 말이나 아니면 방학 중에 좀 더 집중해서 늦어도 8월 중에는 런칭할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 인성, 사회성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링크에 들어가셔서 짤막하게 사연 적어 주시고요. 그럼 제가 강의 기획 중에 이런 고민이 있구나,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경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 초등아이 행동변화 대화법 68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당장 고민이 없더라도 우리 아이 인성, 사회성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강의 런칭할 때 듣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고정 링크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따로 제가 메일을 보내서 기한 놓치지 않고 얼리버드 런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맛있는 거 잘 드시면서 올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의 잘 준비해서 런칭하고 또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